진짜 두 번째까지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. 네.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정말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. 인맥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으로 제가 본 팁이었는데요. 네.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의 친밀도가 정말 달라요.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,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얘기인데요.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요즘에 연말 모임이 많잖아요. 네. 모임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. 제가 보니까 주변에 좋은 인맥이랑 신기한 인맥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임에서 쓸 수 있는 꿀팁이 좀 있을까요? 우선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모임에서 어떻게든 나를 열심히 어필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인맥으로 만들어야지, 그런 마음은 버리시는 게 좋아요. 이런 부담이 있으면 오히려 힘만 잔뜩 들어가고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. 그날은 그냥 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만 갖고 편하게 자리를 즐기시는 게 더 좋거든요. 아니, 사실은 그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알아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근데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잖아요. 하루아침에 사람이 그쵸. 바뀐다는 게. 그러면 이거 어때요? 오늘은 매력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이것만 하면 모임에서 충분히 존재감 있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다, 뭐 이런 방법들? 오, 좋아요. 사람들이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더라고요. 그쵸. 그래서 꿀팁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나를 딱 떠올렸을 때 기억나는 하나의 키워드를 생성시켜주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첫 번째로. 그러니까 나만의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라는 건데, 예를 들면 저는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. 제 주변 사람이면 건강이나 안티에이징 좀만 관련된 거 있으면 다 저한테부터 물어봐요. 솔직히 30대쯤 되잖아요. 그러면 다양한 얘기가 나오다가 항상 건강 얘기가 한 번쯤은 나와요. 요즘 나이가 피부가 뭐 처지는 것 같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각자의 그 고민들이 나올 때 저도 그때 관심이 있는 분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식을 막 이렇게 방출을 해준단 말이에요. 영양제는 뭐가 좋고, 식습관은 뭐 이걸 이렇게 해야 되고, 다이어트 하려면 이게 직방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네.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빠져들게 되니까 저 하면 건강, 안티에이징하고 딱 이미지가 생성되어 버리는 거죠. 여기서 좀 이어져서 추가로 팁이 있는데, 네. 제가 예전에 실제로 사용했던 방법이거든요. 하나의 소소한 이벤트처럼 선물을 준비해 갔었어요. 그때 8명치에 각각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그냥 뽑기로 해서 하나씩 선물을 드렸었거든요. 그때 그 선물의 비중 중에 한 절반을 영양제나 이런 걸로 뒀었어요. 그러면 나는 이미 아까 첫 번째로 건강에 대한 이미지가 이미 생성이 되었는데, 여기서 이 선물을 하나씩 줄 때 이게 뭐에 좋은지를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. 그 선물이 여러 번 나오면서 각각 뭐가 뭐에 좋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두 번째까지 하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. 네. 저 하면 건강, 이렇게 네. 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. 선물에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, 저는 그날 뽑기를 할 때요, 그냥 비타민C, 핸드크림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아니고 소소한 하나씩 멘트를 붙였던 것 같아요. 이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, 대충만 예시로 든다고 하면 그냥 뭐 피부가 하얘지는 뭐 비타민C라던가 뭐 소중한 손 꼭 지키세요, 뭐 핸드크림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앞에 이런 한두 줄을 붙임으로써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야 되나? 저 사람의 진심이 더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뽑으면서 사람들도 나는 뭐라고 멘트가 써있을까?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. 맞아요. 보통 요즘엔 손글씨로 뭘 잘 안 쓰니까 손글씨로 쓰니까 저 사람의 좀 준비했던 그 마음도 볼 수가 있게 되면서 더 기억을 하는 선물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날 사람들한테 다 고맙다는 연락을 따로 받았던 것 같거든요. 사실 대부분은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잖아요. 그냥 가기 때문에 이런 소소한 이벤트 하나 준비함으로써 저를 제대로 기억에 남게 할 수 있어요. 왜 모임 자리가 너무 많으면 다 모두를 기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특정 한두 명 말고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. 진짜 있어요. 제가 모임 끝나고 얘기를 해보면 그분 이름 뭐였죠? 누구였죠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걸 준비한 저는 모두에게 일단 기억에 남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.
그런데 이렇게 이벤트를 꼭 준비하라기보다는 나에 대한 딱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키워드에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네. 주어도 괜찮아요. 제가 방금 말씀드린 모임 자리에서 와인을 그날 마셨거든요. 네. 어떤 분이 와인에 대한 지식이 진짜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디 지역에서부터 나왔고 뭐 이 브랜드의 스토리텔링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. 다들 그럼 더 기억에 남게 먹게 되잖아요. 맛은 네네. 뭐 이런 거고 이렇게 쫙 하나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만 주어도 나를 어필을 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결론을 말하자면 나를 떠올릴 만한 핵심 키워드, 핵심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. 이게 포인트고요.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하라는 게 두 번째 팁이라고 한다면 근데 이거는 뭐 또 돈이 들 수 있잖아요. 선물처럼 돈이 들지 않는 하나의 추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는 제가 했던 방법은 아닌데 제가 있던 모임 자리에서 기억에 남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뽑아봤을 때 네. 그날 게임을 하나 준비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다 같이 재밌을 수 있어야 되는 게임이고 뭔가 흔한 술 게임 이런 거 말고요.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내가 게임을 설명해주는 걸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게 좀 포인트였는데 어떠한 대표님이었거든요. 이분도 본인이 이거 그냥 만든 게임이래요. 원카드 내가지고 카드를 이렇게 내줘요. 그 다음에 이 숫자 다음에 나올 카드가 업이냐 다운이냐 이런 거를 맞추면서 틀리면은 가볍게 한 잔 뭐 마시고 에이스가 나올 때는 뭐 이 사람은 한 번 뭐 걸렸으니까 뭐를 하고 그냥 다 같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전혀 어렵지 않은 게임이었거든요. 네. 단순 게임. 그치만 이분은 이거를 진행을 함으로써 MC가 되었죠. MC가 되면 그날 MC는 모두가 기억을 하잖아요. 맞아요. 이분은 다들 되게 재밌는 분이고 분위기를 이끌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적어도 저분은 누구였죠? 했던 그분도 이 대표님은 기억을 확실하게 하시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뭔가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를 조금이라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이 간 사람보다 당연히 플러스를 먹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핵심이네요. 네. 좋은 팁이죠. 네, 근데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내가 돋보이겠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걸로 하여금 더 재밌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만 갖고 그 진심을 담아서 하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을 다 느끼게 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도 아까 그 선물을 준비할 때 받는 사람들이 연말이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. 저는 네.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니까 그래서 멘트가 뭔가 잘 써지는 거예요. 그때는 그 마음이 담기니까. 근데 지금 생각하라면 저도 안 나오잖아요. 왜? 상황이 없으니까 이입이 안 된 거예요. 그런 네.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. 그리고 나서는 이제 누군가가 얘기할 때 잘 들어주고 리액션 잘 해주고 이것도 또 그냥 리액션 하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. 그건 다음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모임이 딱 끝났다. 그러면은 헤어지고 난 뒤도 중요해요. 반드시 인사를 꼭 남기는 거예요.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제가 보통은 당일에 남기는데 몇십 명은 제가 당일에 남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다음 날에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하고 다음날 낮쯤에 됐을 때까지 먼저 연락이 오신 분이 절반도 안 됐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연락을 안 했으면 안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죠. 그렇게 그냥 한 번 보고 많은 사람이 되지만 한 번이라도 내가 먼저 인사를 남겨두면 적어도 다음에 또 자연스럽게 만났을 때 아니면 내가 다음에 만나자고 할 때 혹은 뭔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아, 네, 오늘 즐거워서 다음에 또 봬요.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이다. 네. 저는 그런 문자를 보내는 거는 안 보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포인트는 뭐냐면 나는 이게 단체 문자가 아니요. 그리고 나는 이게 진짜 그냥 남긴 게 아니고 너와 연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서 구체적인 그 사람만 해당되는 포인트를 하나쯤은 넣어주는 게 좋죠. 칭찬이 대부분은 좋아요. 네. 잘 관찰하시고 그 사람이 좋았던 장점을 하나씩은 다 쓸 수 있거든요. 네. 그거를 꼭 담아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저처럼 키워드가 생성된 네. 사람들이라면 그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꼭 넣어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. 내가 한 말에 뭔가 답변을 했던지 좋은 리액션이 있으면 그 덕분에 내가 오늘 너무 이렇게 뭐가 좋았다라든지 뭐 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붙여서 그냥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. 이거는 식상이에요. 그거 말고 너의 어떤 멘트 때문에 내가 배웠다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줘야 그 사람이 마음을 느끼는 거니까 이걸 꼭 포함해서 칭찬을 포함한 애프터 인사를 반드시 남긴다. 이게 세 번째 팁이 될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이거는 관찰한 결과인데요. 주로 영업을 잘 하시는
분들, 영업한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잘하시는 분들의 습관이에요. 또 인맥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으로 제가 본 팁이었는데요. 네. 습관이 뭐냐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. 그러면 아까 그 인사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 약속을 웬만하면 잡으세요. 네. 그래서 2주 내에 한 번 더 만나두세요. 반드시. 오. 그러면 사람의 친밀도가 정말 달라요.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한 번만 만나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대로 잊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. 한 번 더 만나두라는 거고요. 그 다음에 1대1로 한 번은 만나야 제대로 너와 나와의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. 사실 모임이라는 거는 1대1로는 딥한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거든요. 왜냐면 네. 사회적으로 함께 하는 얘기여야 하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, 나는 어떤 사람이야, 이거를 길게 얘기를 못해요. 그래서 따로 한 번은 만나서 얘기를 해놓고 나잖아요. 그러면 다음에 또 겹치는 모임 자리가 있을 때 정말 내적인 친밀감이 많이 생겨 있고요. 맞아요. 그리고 한 번 더 만나놨으니까 야, 이 사람은 또 한 번 연락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여지가 되게 많이 생겨요. 그래서 꼭 2주 내에 한 번 더 만남을 잡아서 해둬라. 그렇다고 애프터 인사를 한 다음에 우리 둘이 보자, 바로 언제 볼까,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날은 조만간 봅시다 정도로 해놓고 끝내고 한 며칠 뒤에 바로 연락을 하세요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냐, 뭐 점심 맛있게 드셨냐, 안부 문자 같은 거 하시면서 네. 한 번 더 우리 언제쯤 뵐까요?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약속을 잡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 확실하게 관계를 이어갈 수 있어요.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정말 갭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을 하고 나서는 그렇다고 연락을 아예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졌어도 다시 꺼져버리니까 네. 간헐적으로 이제 연락을 이어가시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번외의 팁인데요. 모임 이후에 얼마 안 지나서 생일이 있는 생일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때 대부분은 안 친하니까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보거든요. 네. 근데 반드시 축하 연락을 한다. 그 어떻게 보면은 생일을 빌미로 한 번 더 자연스럽게 연락할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. 저의 입장에서 보면 안 친할수록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연락을 하는 거죠. 사람들은 근데 좀 아직 친하지도 않은 내가 이렇게 하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뭐 이러신 분들도 있지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. 예상치 못한 축하를 받았을 때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어요. 우리가 왜 깜짝 맞아요. 선물이라는 걸 하겠어요? 깜짝 이벤트는 뭐야?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면서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게끔 그 기분 좋음의 정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거잖아요. 네. 이것도 똑같아요. 아까 전제는 그거죠. 처음 모임날 좋은 이미지를 주고 애프터 연락을 한 번은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생일이 곧 왔을 때 제가 연락을 하면 이미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. 제가 이 생일 연락을 했을 때 주로 특히 어른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내가 받은 생일 연락 중에 제일 기분이 좋았다 이런 멘트를 몇 번이나 들었거든요. 네. 그게 다 아직 안 친한 분들이고 심지어 저는 선물을 드린 것도 아니었어요. 네. 형식적이지 않은 진심의 마음을 담아서 문자를 하면 그 자체로 상대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던 얘기인데요. 그러니까 좀 궁금해서. 그냥 제가 하는 꿀팁 같은 건데 이 모임을 하다 보면 모든 모임이 다 꼭 좋진 않을 수도 있어요. 모임 사람들이 별로라고 느껴져서 집에 가고 싶고 막 시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때들이 있잖아요. 근데 또 집엔 가지 못하겠어.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어떻게 하냐? 그러면 저는 오늘의 테마를 나는 새로운 인간 군상을 공부한다. 그러니까 오늘 나는 사람을 공부하는 날인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 상대의 화법을 지켜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.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오네? 아니면 이러한 유형의 사람은 이런 행동이나 말의 특징이 있구나 라는 거를 분석하는 거예요. 네네. 그러면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죠.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유병재님은 저런 또라이가 되지 말아야지라는 또라이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저거는 이런 이유로 하지 않는 게 낫겠다.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배우는 거예요. 그럼 더 이상 그 자리가 아까운 시간이 되는 게 아니고 배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진짜로 뭐 소개팅을 나가서든 뭐 단체로 모임 자리든 미팅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최대한 배움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해요. 그러면 낭비되는 시간이라는 마음이 드는 경우가 없거든요. 네. 그렇게 활용을 하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. 똑같은 알바를 하더라도 나는 오늘 시간을 때워야지, 빨리 이거 돈 벌고 집에 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거랑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도움이 될까? 어떻게 하면 여기에 매출이 더 늘어날까? 여기에 사장님이면 나는 어떻게 할까? 이런 식으로 더 나를 발전시키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똑같은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값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. 내 시간을 자산으로서 만들 거냐의 여부는 내가 결정하는
작용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플러스로 만들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만들 수도 있다. 나에게 달려있다. 뭐 이런 뜻입니다. 연말 모임에서 기억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건 좋은 인간관계를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. 맞아요. 내가 진짜 모임을 많이 했는데도 만약에 아무런 소득이 없다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. 첫 번째는 의미 없는 모임 자리. 예를 들면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술만 계속 마시는 자리, 같은 모임만 많다. 이러면 모임의 종류를 내가 바꿔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모임 자리에 좋은 사람들은 있었으나 더 이상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상대로 하여금 연락하고 싶은 존재가 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그러면 제 영상을 구독해 주시면 됩니다.